네, 그럼 여기서 정치부 김하영 기자와 함께 북한의 위성 발사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김하영 기자. 네.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첫날 발사를 했네요.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고를 한 것은 이제 내일 새벽 0시죠. 그렇죠. 그런데 그 예고한 기간보다도 좀 빨리 쐈습니다. 그렇네요. 빨리 쏜 거는 1, 2차 발사 때 보면 그러니까 발사를 한 예고한 기간에 항상 첫날 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앞서서 발사를 단행을 한 거고요. 내일 아침에 보면 동창리에서 뭐 6시 이후엔 좀 비가 온다던가 이후에 눈이 온다던가 날씨 상황이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군 당국에서는 이른 새벽에 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했었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실패를 했을 경우 바로 발표를 했던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요?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군이 뭐 이지스함이라던가 뭐 여러 레이더로 추적을 한 결과 성공했을 가능성에 아직은 뭐 조심스럽지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네.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. 1, 2차 발사 때를 보면요. 1차 발사 때는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2단 로켓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네. 발표를 했고 2차 발사 때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. 한 3시간 40분 정도 있다가 2단까지는 제대로 비행을 했고 3단이 갈 때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도 우리 군의 판단과는 조금 다릅니다. 우리 군은 2단 로켓 때도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네, 그러면 앞으로 2~3시간 뒤면 성공을 했다, 뭐 실패를 했다 알 수가 있겠군요. 두 번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으니까 발표를 좀 일찍 한 거라고 보이고요. 북한이 네. 사실은 실패를 이렇게 당일날 인정하는 경우도 당시에는 저희가 좀 의아하다라고 이례적인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졌었는데요. 이번에는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좀 더 뭐 기간을 좀 더 지낸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근데 네. 새벽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심야에 쐈기 때문에 뭐 아침까지 발표가 나온다던가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. 당초 북한은 10월에 발사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미뤄졌는데 이것이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야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북한이 사실은 발사한 날, 2차 발사에 실패한 날 10월 중에 발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 되는데 실패하자마자 바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 사이에 변수가 보면 9월에 김정은 총비서가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 발사장으로 갔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푸틴 대통령이 위성 기술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겠다라는 발언도 직접적으로 했고요. 그러니까 두 나라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기술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뭐 정보 당국이나 뭐 군 당국은 이제 러시아의 협조를 통해서 뭐 엔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의 어려움을 대부분 해소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1, 2차 당시 북한의 이 위성 발사가 실패한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좀 나왔었습니까, 그때? 네,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야기한 것은 1차 때는 엔진의 문제였다고 했고 네. 그 2차 때는 조금 전 뭐 최재형 기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비상 폭발 장치가 좀 문제가 있었다. 그러니까 바로 발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큰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걸로 이해가 됐었는데요.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이 분석을 하기로는 북한 주장과 다르게 2단 로켓 경로도 예정했던 것과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사소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결국은 성공을 하려면 가장 주목이 되는 건 엔진 문제인데 네. 이걸 이제 러시아가 도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네. 이달 만에 우리도 첫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? 이걸 뭐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까? 네,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북한이 물론 명시적으로 이걸 밝힌 적은 없습니다.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주말에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늦어도 30일까지는 발사를 할 것 같다 이런 네. 전망을 내놨거든요. 그러니까 그 30일이 우리가 미국 반덴버그 우주기지에서 그 펠컨 9을 통해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. 그동안 우리가 정찰 자산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. 다만 이제 미국의 자산에 절대적으로 좀 의존해야 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걸 처음 쏘아 올리면서 우리로서는 이제 독자적인 자산을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. 북한 입장에서는 늦어지기는 했지만 우리보다는 좀 성공하는 모양새를 먼저 연출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북한의 정찰 능력이 그동안은 어땠습니까?
북한이 저도 북한이 미사일 쏘며 미사일 쐈다라는 소식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. 이게 신체로 치면은 주먹에 해당하는 거겠죠. 그런데 주먹을 제대로 날리려면 눈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. 그 눈이 일종의 정찰 자산의 정찰 능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북한의 정찰 능력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. 김정은 총비서가 2021년 당대회 때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고 정찰 능력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했거든요. 그때부터 꾸준히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어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럼 여기서 북한